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강영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천재 정사열 7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과의 주요 문법 사항은 가정법, 과거, 관계, 대명사의 용법 이와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여러분 1번의 이 picture라는 동사는 마음에 그리다 혹은 상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what do you mind? What do you picture? 자, 무엇을 그리십니까? 자, in your mind니까. 자, 마음속에 무엇이 그려집니까? 자, 당신이. 자, 여러분, 인벤터는 발명가가 되겠죠? 자, 발명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 마음속에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자, 나이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되겠네요. 즉, thick하면 두꺼운. 자,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 혹은 여자가 되나요?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자, 여러분, common은 흔한, 평범한, 그리고 like는 뭐뭐와 같은. 자, 발명가들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like you, 즉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3번의 that. 자, 3번의 that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who, which, that, what. 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 자, 이때의 who, which, that, what은 모두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역시 확인해 보시면 자, that 바로 뒤에 have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자, 여러분 관계 대명사는 자,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자, 해석 순서는 자,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 먼저 해석하고요. 자, 수식받는 선행사를 나중 해석하니까 자, 여러분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 절만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당신 이런 해석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당신. 자, 3번 문장 전문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발명가들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4번입니다. 자, 하지만 발명가들은 자, 여러분 take라는 동사는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turn은 바꾸다, 전환하다. 자, 여러분 4번에서 them은 현재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즉 창의적인 생각을 reality, 현실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에 이 into를 우리가 결과의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여러분 물이 얼은 결과 얼음이 됩니다. 즉 물이 변한 결과 얼음이 된다. 이런 뜻에서 이런 경우를 나타낼 때 into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요. 즉 into는 바뀌어진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4번에서도 자, 이와 같은 창의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현실이 된다라는 의미로 즉 결과의 전치사 into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입니다. 자, read. 자, 읽어 봅시다. 자, 몇 가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창의적인 발명과에 관한 자, 창의적인 발명가들에 관한 자, 몇 가지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요. 자, learn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그들이 자, 그들의 해결책을 연구를 했는지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5번에 저희가 how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볼 텐데요. 자, how가 문장 중간에서 자, 주어 동사를 이끌게 되면 자, 이때의 how는 어떻게의 뜻이 되고요. 자, how가 문장 중간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이끌게 되면 이때의 how는 얼마나의 뜻이 됩니다. 자, 5번 보면 자, how 뒤에 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오니까 이때의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자, 또한 5번에 여러분 이 on이 자, 5번에 on이라는 전치사는 자, 5번의 on은 무엇에 관하여 혹은 무엇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대략 about과 유사한 뜻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해결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work, 연구를 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글로시스는 야광 용지입니다. 자, 6번. 자, 글로시스는 자, 6번에 was invented. 자, B 플러스 PP가 되니까 자, 수동태가 되겠죠. 자, 발명가가 야광 용지를 발명합니다. 자, 수동으로 가게 되면 야광 용지는 발명가에 의해서 발명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야광 용지는 발명되었습니다. 자, 10살 된 베키 슈레더에 의해서 발명됐다라고 합니다. 1972년에. 자, 여러분, 저희가 자, 10-year old 하고요. 10 years old. 자,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위에 있는 10-year old. 자, 10이 복수기 때문에 10 years old를 쓸 것 같은데 10-year old라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유는 자, 영어의 이 배시를 저희가 하이픈이라고 하는데요. 자, 영어에서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하나의 형용사 취급을 합니다. 즉, 6번에 10-year old는 자, 하나의 형용사로서 자, 하나의 형용사로서 10살 된 의미의 뜻이 됩니다. 자, 명사의 복수형에 s나 es를 붙이는 것이지 형용사에는 붙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10-year old, 즉 하이픈으로 연결된 형용사로 단수형을 쓴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에 이 원이란 단어는 과거의 어느 이런 뜻입니다. 자, 어느 날 베키는 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용 자동차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8번. 자, 여러분 8번의 이 as라는 단어는 자, 뭐뭐 하면서를 나타내주는 그런 접속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it입니다. 여러분 8번의 it은 자, 밝고 어두움, 즉 명암을 나타내주는 비인칭 주어다 보시고요. 자, grow dark입니다. 여러분 grow란 동사는 뭐뭐 하게 되다. 그러니까 grow dark는 어두워지게 되다. 즉 날이 어두워지면서 자, 날이 어두워지면서 자, 그녀는 자, 여러분 have trouble ing라는 표현은 자,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즉 날이 어두워지면서 자, 그녀는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pretty 하면 꽤, 매우, cool은 멋진입니다. 매우 멋질 텐데 자, 만일 나의 종이가 자, light up 하면 빛나다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나의 종이가 밝게 빛난다면 정말 멋질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9번에 it부터 자, 문장 끝까지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이 됩니다. 자, 가정법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 문법 설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강현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에는 자, 가정법 과거형과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 있습니다. 자, 가정법은 주절과 조건절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자, 주절과 조건절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주절과 조건절로 구성되는 가정법의 경우 자, 가정법 문장의 형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가정법 과거형과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자, 문장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가정법 과거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의 조건절 if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그리고 비동사일 경우에는 were만 사용하게 되고요. 자, 가정법 과거형의 주절은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절 if절 하고요. 주절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조건절 즉 if절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자, had pp가 되고요.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을
자,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조건절 if절에 자, 동사의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조건절 if절에 자, 과거 완료형 동사 had pp를 쓰기 때문에 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과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자, 문장 형태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자, 두 가지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자, 알아두어야 할 자,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자, 영어의 가정법은 if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데요. 자, 영어의 자, if라는 접속사는 자, 가정법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직설법 문장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문장의 if만 보고서 자, 문장의 접속사 if만 보고서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중에 자, 두 번째는 자, 우리말의 가정과 영어의 가정에는 차이가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의 가정법은 자, 우리말과는 다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의 가정법은 우리말과는 다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쓴다. 자, 여러분 방금 전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이 두 가지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가정법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명칭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에서 이 가정이라는 단어의 말 뜻은 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있는 일을 없는 일처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 자, 1번 자, 만일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자, 2번 자, 만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너와 결혼을 할 거야. 자,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가정을 자, 1번과 2번에서 적용해서 살펴보면 자, 1번에서 자, 나는 새가 아닌데 새로 가정해 보는 것이고요. 자, 2번에서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는데 서쪽에서 뜬다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새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자,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 어떤 의미인지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자, 3번.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자, 방금 전에 자,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자, 우리말의 가정과 영어의 가정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3번과 같은 문장이 우리말에서의 가정과 영어에서의 가정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3번 문장의 의미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자, 3번 문장의 의미를 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 라는 1번과 2번 문장의 의미와 자, 연관지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나는 교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교장이 된다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3번 문장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에 1번과 2번 문장과 연관짓지 않고 자, 단순히 3번 문장 그 자체로만 살펴보아서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에서 자, 내가 교장이 될 가능성 자, 전혀 없습니까? 자, 아니죠. 교장이 될 수도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여러분 땡땡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땡땡 고등학교. 자, 여러분 땡땡 고등학교 재학생이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 현 상황에서 이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 땡땡 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땡땡 고등학교가 교장 후보를 공모하고 땡땡 고등학교 교장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와 같이 말한다면 자, 그 말을 한 교장 후보자는 자, 땡땡 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말에서의 가정.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는 자, 현 상황에서 교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교생이 말할 수도 있고요. 자, 현 상황에서 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교장 후보자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말에서의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영어의 가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구분해서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가정법으로 표현하고요.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직설법 조건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자, 우리말의 가정과 영어의 가정의 차이가 됩니다. 자, 우리말 가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구분하진 않지만 자, 영어의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구분하여서 다르게 표현한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자, 실현 가능성이 없다의 의미는 자, 실현 가능성이 제로거나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우를 말하고요. 자, 실현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는 자, 실현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던 자, 땡땡 고등학교 고교생이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영어의 가정법으로 나타내 주어야만 하고요. 자, 땡땡 고등학교 교장 후보자가 자, 만일 내가 교장이 된다면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영어의 직설법으로 표현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문장을 자, 우리가 영작해 보면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교생 4번은 자, 가정법 과거형으로 써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if I became principal, I would increase number P class.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한번 살펴보면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의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고교생이 말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 교장 후보자는 자, 직설법 조건문으로 표현해 주어서 자, 5번과 같이 나타내 주어야만 합니다. 자, 5번. 자, if I become principal, I will increase number P class. 이와 같이 보면 되겠네요. 자, if 플러스 자,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직설법 조건문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즉, 교장 후보자가 말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가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 자, 두 번째로 자, 영어의 가정법은 자, 2%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여러분 4번과 5번 자, 모두 if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자, 4번은 가정법 과거형 문장, 즉 가정법 문장이 되고요. 자, 5번은 직설법 조건문 문장, 직설법 문장이 됩니다. 즉 if라는 접속사는
자, 가정법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 직설법 문장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if라는 단어만 보고 자, if라는 접속사만 보고 이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if가 가정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저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의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if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형은 자, if절에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비동사일 경우엔 워만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주절에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제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이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가정법 과거형의 자, if절의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입니다. 자,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이지만 자, 이 동사의 과거형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의 동사의 과거형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자,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자, 과거형 동사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자, 현재형 동사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이 나타내 주는 의미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자, 동사의 과거형이 나타내 주는 의미는 자,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과거형 동사는 과거 시제를 그리고 현재형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과거형 동사는 과거 시제를 현재형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게 되는데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에서 자, 과거형 동사를 보고 과거 시제로 그리고 현재형 동사를 보고 현재 시제로 문장의 시제를 판단합니다. 자, 하지만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실제의 상황, 즉 직설법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직설법이란 자, 실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없는 일은 없는 일 그대로, 자, 있는 일은 있는 일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직설법이 됩니다. 자, 직설법에서 과거형 동사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직설법에서 과거형 동사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줍니다. 자, 하지만 자, 가정법은 자, 더 이상 직설법의 실제 상황이 아닌 자, 실현되지 않은 가정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직설법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의미로 사용되던 동사의 과거형은 자, 가정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의미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정법과 직설법은 자,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가정법 과거형에 사용되는 이 동사의 과거형은 자, 직설법에 사용되는 동사의 과거형처럼 과거 시제를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자,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동사의 과거형이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느냐? 자, 하실 텐데요. 자,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영어에서 자, 동사의 과거형은 자,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동사의 과거형이 직설법의 시간의 영역에서 사용되게 되면 자, 모든 언어 활동에 있어서 시간의 기준이 되는 자, 모든 언어 활동에 있어서 시간의 기준이 되는 현재와 떨어져 있다라는 과거의 일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자, 동사의 과거형은 자,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자, 동사의 과거형을 자, 직설법의 시간이 아닌 가정법의 사실에 적용해 보면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자, 모든 언어 활동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사실에서 떨어져 있는 즉 현재의 사실이 아닌 혹은 현재의 사실이 될 수 없는 가정의 상황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자,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자, 땡땡땡 버스가 있습니다. 자, 땡땡땡 버스가 자, 상행선을 출발하면 즉 상행선 도로를 달리면 자, A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요. 자, 땡땡땡 버스가 하행선 도로를 달리면 자, 하행선 도로를 달리면 자, B라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자,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이 버스가 자, 직설법이라는 도로를 달리게 되면 현재의 시제와 떨어진 현재 시제와 먼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버스가 즉 가정법이라는 도로를 달리게 되면 자, 현재의 사실과 떨어진 현재의 사실과는 먼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동사의 과거형이 자, 직설법에 사용되게 되면 자, 과거의 시제를 자, 가정법에 사용되게 되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준다. 자, 이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정법 과거형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중 어느 시제를 나타내 주느냐 하실 텐데요. 자, 원칙적으로 가정법 과거형의 시제는 자,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따라가긴 합니다만 자,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과거형은 자, 현재와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자, 직설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의 시제와 떨어져 있는 과거 시제를 자, 가정법에서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의 사실과 떨어져 있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준다.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계속해서 자, 가정법 과거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형태는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쓰고요. 자, 직설법과 가정법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서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 사실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 자, 이와 같은 자,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정법 과거형 자, 예문으로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if I had million dollars, I would be in heaven. 이와 같네요.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100만 달러가 있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지요.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5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이 되겠죠. 자,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I는 자, 현재 1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 사실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5번에 if I had a million 달러의 의미는 자, if I had a million 달러의 의미는 현재의 사실. 자, 나는 현재 100만 달러가 없는데 자, 만일 내가 100만 달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I will be in heaven. 자, 그러면 나는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자, 가정법 과거형의 의미는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6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if you went to see him, he would be delighted.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자, 그를 보러 간다면 자, 그는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6번 역시 확인해 보면 자, if 플러스 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you는 자, he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의 사실 또는 미래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6번에 if you went to see him 이 부분의 의미는 자, 현재의 사실은 자, 내가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자, 만일 내가 그를 만나러 간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he would be delighted. 자, 그러면 그는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7번입니다. 자, if I had a choice, I would take today off. 이와 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자, 나는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싶어. 이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자, 7번 문장 확인해 보면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이 되겠네요. 자, 가정법은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 I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서 동사의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의 사실 자, 또는 미래의 사실의 반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if I had a choice의 의미는 자, 바로 나는 현재 선택할 수가 없는데 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만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I would take today off. 나는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자, 방금 전에 살펴본 5번, 6번, 7번은 자, 이 부절 뒤에 주절이 나오는 형태였는데요. 자, 이 부절과 주절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예문으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주절과 이 부절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부절 바로 뒤에 주절이 나왔는데요. 자, 8번과 9번은 주절 뒤에 이 부절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8번 I would be happier if he came. 자, 여러분 8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자, 나는 더 행복할 겁니다. 자, 만일 그가 온다면 이와 같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9번입니다. 자, I wouldn't need to work for this company if I had diploma. 이와 같습니다. 자, 9번 역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9번. 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그리고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자가 되겠네요. 자, 해석하게 되면 자,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만일 내가 학위가 있다면 석사 학위가 있다면 이 회사에서 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절과 주절의 위치가 바뀐 것 자, 또한 이해되시죠?
네, 계속해서 다음 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if I were genius, I could solve this problem. 자, 해석해 보면, 자, 만일 내가 천재라면, 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자, 이와 같고요. 자, 11번. If he were the good boss, he would not lay off the man who had worked more than 5 years. 자, 해석해 보면, 자, 만일 그가 훌륭한 상사라면, 자, 그는 5년 이상 일해온 사람을 일시해고시키지는 않을 텐데. 이와 같은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 형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if절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10번과 11번, 자, 모두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10번 살펴보면, 자, if절에 여러분 am의 과거형 was 대신 were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11번 역시 살펴보면, 자, if절에 자, is의 과거형 was 대신 we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10번과 11번 전부 were를 쓰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자, 가정법 과거형의 비동사가 쓰일 경우 자, were만 쓴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기억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 가정법 과거형의 조건절 if절에 자, 비동사는 왜 were만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동사의 3단 변화 살펴볼 텐데요. 자, 비동사의 3단 변화 확인해 보면, 자, 원형은 be, 과거형은 was not wer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been이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완료 have pp나 자, 과거 완료 had pp를 쓸 때, 자, 그 pp 자리에 자,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been만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been이 자, 비동사의 pp형, 즉 과거 분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비동사를 쓸 때,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비동사를 쓸 때는 우리가 항상 were만 쓰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were가 자, 비동사의 가정법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사의 3단 변화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은 알겠는데 가정법형이라 자, 가정법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 영어에서의 동사의 변화는 자, 3단 변화, 즉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의 3단 변화입니다. 자, 하지만 자, 고대 영어에서 동사의 변화는 자,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리고 가정법형의 4단 변화였습니다. 자, 고대 영어에서는 자, 현대 영어와는 달리 동사의 가정법형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형태는 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자, 동사 뒤에 이를 붙이는 형태였고요. 자, 비동사의 경우는 were를 썼습니다. 즉 비동사의 가정법형이 were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동사의 가정법형은 영어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비동사의 가정법형은 사라지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자, 현대 영어에서도 자, 가정법 과거형의 if절에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자, 비동사의 가정법형인 were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에 비동사를 쓸 경우 were만 쓰는 이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의 형태입니다.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일 경우엔 were만 쓰고요.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자, if I were genius, I could solve the problem. 자, 여러분, 비동사의 가정법형 were. 자, were를 사용해 주고 있고요. 자, 해석하면 자, 만일 내가 천재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그와 같고요. 자, 11번입니다. If he were the good boss, he would not lay off the men who have worked more than 5 years. 자, 여러분, 11번 역시 비동사의 가정법형 were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만일 그가 훌륭한 상사라면 자, 그는 5년 이상 일해온 사람을 일시해고시키진 않을 텐데 이와 같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정리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형태는 자, if절에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자, 비동사가 쓰일 경우엔 워만 쓰고요. 자,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형의 의미는 현재 사실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다.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형이었습니다. 네, 다시 9번 문장 살펴보면 자, 9번에 if부터 자, up까지 자,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의 형태는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9번이 그와 같은 문장 형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9번 확인해 보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일반적인 문장 형태는 아닙니다만 가정법 과거 형태가 되니까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자, 9번 문장 확인해 본다면 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나의 종이가 밝게 빛난다면 정말 멋질 텐데 이와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의 가정법 과거형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계속해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experiment는 실험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녀는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종이와 특수 물감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10번의 experimenting. 자, begi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자, 문장에 쓰인 ing가 자,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자,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일반 동사 바로 뒤에 자, ing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일반 동사 바로 뒤에 ing가 나오면 자, 이때의 ing는 자, 일반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자, 동명사로 판단해 주시고요. 자, 해석 방법은 자, 뭐뭇 하기 하는 것. 자, 그래서 저희가 10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0번에 begin이라는 일반 동사 바로 뒤에 ing가 등장합니다. 자, ing는 동명사. 자, experiment는 실험하다인데 experimenting이라는 동명사는 실험하기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그녀는 자, 종이와 특수 물감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입니다. 자, 마침내 그녀는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타입은 종류. 그래서 type of paper 하면 종이류를 발명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의 that입니다. 여러분, 11번의 that은 자, 주격 관계 대명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ho, which, that, what. 자, 바로 뒤에 동사는 자, 주격 관계 대명사. 11번 역시 that 바로 뒤에 can glow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또한 자, 영어에서 여러분 조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 조동사와 동사를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that 뒤에 can grow라는 동사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저희가 한번 해석하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종이류를 발명했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grow는 빛나다 이런 뜻이니까 자, 괜찮으시죠? 자, 다음입니다. 자, 베키의 여러분 seat 하면 종이 이런 뜻입니다. 자, 베키의 종이는 자, 여러분 12번에 are used. 자, 수동태가 되겠죠. 자, 베키의 종이는 사용됩니다. 자, 병원에서 사용이 되네요. 자, 의사들이 자, need to check. check는 확인하다. patient는 환자. chart는 도표니까 자, 환자의 차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without은 뭐뭐 없이가 되겠죠. wake up, 깨우다. 댐은 환자들이 됩니다. 즉, 환자들을 깨우지 않고서 확인해야 될 때 사용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이 전치사 뒤에 동사의 꼴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12번에 without, 자, 전치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 뒤에 자, 동사적인 표현이 올 때는 언제나 동명사만 가능한데요. 자, 그와 같은 이유는 자, 전치사 뒤에는 자, 목적으로 명사만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전치사의 뒤에 목적어가 되려 한다면 자, 동사 그 자체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동사는 명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동명사로 바뀌어서 전치사 뒤에 사용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전치사 뒤에 동사적인 표현은 언제나 동명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12번 역시 without 전치사 뒤에 waking이라는 동명사가 등장한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하면 전자레인지입니다.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는 자, happy accident. accident는 우연이 되겠죠. 즉, 하나의 즐거운 우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발명가 펄시 스펜서. 동격이 되네요. 자, 발명가 펄시 스펜서는 자,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on이라는 전치사는 뭐뭇에 관하여, 즉, 레이더에 관하여서 1946년 실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듀링은 뭐뭐 하는 동안에, 자, 실험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노티스는 알아차리다. 매우 이상한, 자,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가 body, one, thing 등으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자,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body, one, thing 등으로 끝나는 명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에 something 역시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니까 자, trains라는 형용사가 something 뒤에서, 즉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의 바지에 초콜릿이 여러분 melt는 녹다가 되겠죠. 자, 녹고 있었습니다. 자, 스펜서는 자, 이 중요한 순간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다음. 자, this time. 자, 이번에 자, he tried. 그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place는 놓다 두다 이런 뜻이고요. 자, 팝콘을 여러분 라디오 웨이브는 전자파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파 가까이에 팝콘을 둔 채로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17번에 placing부터 wave. 자, 문장 끝까지 자,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이란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절을 구로 바꾼 구문으로 자, 때, 이유, 양보, 조건, 동시동작, 부대 상황 등의 의미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사 구문의 경우는요. 자, 문장에서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다 아니다라는 자, 분사 구문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분사 구문의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자, 문장에서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쉼표 바로 뒤에 ing가 나오면 자, 이때의 ing 이하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문장에 주어, 동사, 그리고 쉼표 뒤에 ing가 나오면 자, 이때 ing 이하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판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7번도 확인해 보시면요. 자, he tried라는 주어, 동사 등장합니다. 그리고 experiment 뒤에 쉼표, 그리고 바로 뒤에 ing가 나오게 됩니다. 전형적인 분사 구문의 형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또한 자, 분사 구문은 자, 분사 구문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분사 구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자, 17번의 분사 구문은요. 자, 무엇 한 채로의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사 구문만 해석해 보면 자, 팝콘을 전자파 근처에 놓아둔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17번 전문 한번 해석해 보면 자, 2번에 자, 그는 팝콘을 전자파 근처에 놓아둔 채로 다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8번입니다. 자, 그 팝콘이 여러분 팝
out 하면 튀어오르다. 오버는 어디 위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곧 팝콘이 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스펜서는 깨달았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웨이브, 자,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빠르게 조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자, 그의 새로운 생각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웬토는 무엇을 시작하다. 자, 그는 자, 첫 번째 전자레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20번에 자, 문장 맨 앞에 using부터 아이디어까지 자,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분사 구문 말씀드렸는데요. 분사 구문은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절을 구로 바꾼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문장 속에서 이 부분이 분사 구문이다. 즉 분사 구문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분사 구문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0번. 자, 분사 구문의 형태 저희가 파악하는 자,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요. 자,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옵니다. 문장 맨 앞에 ing 그리고 쉼표 다음에 주어 동사 꼴이 나오면 자, 이때 ing부터 쉼표까지 분사 구문이라고 판별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속에서 분사 구문을 판별하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문장 맨 앞에 ing, 쉼표, 주어, 동사의 형태면 ing부터 쉼표까지는 분사 구문이다.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역시 확인해 보면 문장 맨 앞에 ing,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꼴입니다. 분사 구문의 형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using부터 아이디어 분사 구문의 형태가 되고요. 자,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0번의 분사 구문은요. 자, 뭐뭐 하면서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새로운 생각을 이용하면서 그는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다음입니다. 자, cast cooler. 자, 여러분 there is는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cast는 gives 이런 뜻입니다. 즉 gives cool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은 21번 was invented. 자, 수동태가 되겠죠. 자, 발명이 되었습니다. 14살 자, 크리스타 모론에 의해서 1988년에 발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1번에 콤마 which. 자, 21번에 콤마 which.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문법 설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에는 자, 선행사를 수식 한정하는 한정적 용법하고요. 자, 선행사에 대해서 자, 보충 추가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형태적 차이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우선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 되는데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저희 선행사를 수식 한정하는 경우를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접하는 관계대명사의 용법 대부분이 한정적 용법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한정적 용법에서 이 한정이란 단어의 뜻은 자, 어떤 개념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한정이란 자, 어떤 개념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 자, 범위를 좁혀간다.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에는 자, 범위를 좁혀간다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자, 우리가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1-1번입니다. 자, he has a girlfriend who is a teacher. 자, 이 문장 확인해 보면 자, girlfriend가 선행사, who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즉, who 이하가 관계 대명사 절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문장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해석 방법은 자,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먼저 해석, 그리고 수식받는 선행사를 자, 나중 해석하기 때문에 자, 1-1번의 해석은 자, 그는 교사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1-1번에서 자, 그는 여자친구가 한 명일까요? 아니면 두 명 이상일까요? 자, 물론 자, 이 한 문장만을 가지고서는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만 자, 한정적 용법에 유의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자, 분석해 보면 자, 1-1번 문장은 자, 그의 여자친구 중에서 자, 직업이 교사인 여자친구로 자, 그의 여자친구를 한정 제한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자, 1-1번에서 그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100명이 있습니다. 자, 100명의 사람 중에서 자, 조건에 맞는 한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라고 합시다. 자, 100명 중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자, 한 명으로 한정, 한 명으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자, 상품 받는 조건은 자, 첫 번째 청바지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즉, 그 범위를 좁혀갔더니 50명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흰 난방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자, 그 범위를 좁혔더니 25명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검정 양말을 신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자, 범위를 좁혔더니 이제 한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게 되는데 자, 그 한 명을 청바지를 입고 흰 난방을 입고 검정 양발을 신은 사람으로 한정 제한했습니다. 자, 100명 중 자, 조건에 맞는 한 명으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한정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정의 의미를 자, 기억해 보시고 자, 1-1번 예문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1-1번 자, he has a girlfriend who is a teacher. 자,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절이 됩니다. 자, 해석하면 자, 그는 교사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장은 자, 그의 여자친구 중에서 직업이 교사인 여자친구로 그 범위를 좁히는, 한정하는,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 자,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다른 예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2-2번 자,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model. 이와 같습니다. 자,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처리되는데요. 자, 해석해보면 자, 그는 모델이 된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아들 중에서 자, 지금은 모델이 된 아들로 자, 그의 아들을 한정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모델이 되지 않은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즉, 아들이 4명 이상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그 범위를 제한, 좁혀가는 것.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두어 자, 그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추가 설명하는 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란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두어서 자, 그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추가하는 용법.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자, 한정적 용법의 자, 형태적 차이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즉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자, 선행사를 제한, 한정하는 한정적 용법과는 달리 자, 선행사에 대한 보충, 추가 설명을 하는 용법이 되는데요. 자, 선행사에 대해 보충,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하실 텐데요.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자, 우선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우선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선행사에서 문장을 끝낸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자, 관계 대명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보충, 추가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자, 우선 선행사에서 자,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자, 관계 대명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보충,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자,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he has a girlfriend who is a teacher.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콤마.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자, 우선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자, he has a girlfriend. 자, 여기에서 문장을 마무리 지어서 해석 역시 그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어. 자, 여자친구가 딱 한 명입니다. 자, 여자친구가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즉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계 대명사절 who is a teacher 즉 관계 대명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보충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교사야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자, 1-2번. He has a girlfriend who is a teacher의 해석은 자, 그녀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어.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교사야.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른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자, he had 3 sons. 자, who became mothers.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콤마.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한다. 자, 그러면 2-2번. 자, he had 3 sons 해석이 자, 그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들이 3명인 겁니다. 자, 아들이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계 대명사절 who became mothers. 자, 관계 대명사절이 자, 선행사에 대한 보충 추가 설명. 아, 그리고 그 아들들은 모델이야.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자, 2-2번. He had 3 sons who became mothers의 해석은 자, 우선 관계 대명사 선행사에서 문장을 끊어서 그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델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관계대명사, 즉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 자,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에 대한 보충, 추가 설명. 자, 여러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이제 저희가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와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1-1번과 1-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he has a girlfriend who is a teacher. 자, 1-1번 여러분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해석하면 자, 그는 교사인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는 교사인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즉 다른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2번. He has a girlfriend who is a teacher.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선행사에서 문장을 끊으니까 그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다른 여자친구가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친구는 교사입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괜찮으신가요? 자, 계속입니다. 자, 2-1번입니다.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model. 자,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해석하면 자, 그는 모델이 된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즉, 다른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2-2번.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models. 자, 2-2번.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해석하면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 지어서 He had three sons. 그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자, 아들이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좀 이해되셨나요? 자, 또한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자, 관계대명사는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자, 다시.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의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and, but, for, though 이와 같은 것을 쓰게 되는데요. 자, 문맥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바꿔 쓰시면 되고요. 자, 또한 선행사, 자, 대명사는 자, 선행사를 보고 대명사 주격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he has a girlfriend who is a teacher. 자, 그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사입니다. 자, 여기서의 관계대명사 who는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she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자, 2-2번. He had three sons who became models. 자, 그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who,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they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3번. We trust him who is very honest. 자, 우리는 그를 신뢰합니다. 자, 그는 매우 정직합니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o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for h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에서 이 for는 자, 뭐뭐 때문에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를 신뢰합니다. 원인하면 그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그 주의할 점은 바로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자,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최종적인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란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것으로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것으로 자, 해석 방법은 자, 선행사에서 문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처리. 자, 선행사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선행사에 대한 보충, 추가 설명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가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였습니다. 네, 다시 21번 살펴보면 자, 21번의 which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자,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해석 순서는 선행사 관계대명사의 순으로 즉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자, 21번에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자, and
is로 바꿔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의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 which는 and is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21번 문장 한번 해석해보면, 자, 여러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자, 선행사 관계대명사의 순으로, 자, 앞에서부터 뒤까지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한번 해석해보면, 자, gives cooler라는 것이 있습니다. and it, 그리고 그것은 14살 크리스탈 머런에 의해서 1998년 발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순으로, 즉 앞에서 뒤로, 자, 순차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입니다. 자, by the time, 여러분 by라는 전치사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that time에서 이 that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혹은 그때의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때까지, 즉 이 크리스타라는 친구가 그 깁스를 하고 있었던, 자, 그때까지, 자, 크리스타는 여러분 had to는 뭐뭐 해야만 했다. 자, 여러분 wear라는 동사는 뭐 입고 있다, 쓰고 있다, 신고 있다, 즉 몸에 걸치면 전부 다 wear가 되는데요. 깁스 역시 뭐 손발에 끼게 되니까 wear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때까지 크리스타는, 자, cast, 깁스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자, on and off 하면, 즉 깁스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와 같은 걸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몇 년 동안, 자, 수년 동안 깁스를 했다가 풀었다가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녀는, 여러분 stand라는 동사는 참다, 견디다, 이치는 가려움이 됩니다. 자, 그녀는, 자, 깁스 아래의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sitting and doing nothing, 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여러분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녀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요. 자, 여러분 put은 놓다 두다, 자, 공기를 깁스 안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자, 서로는 뭐뭘 통해서니까 튜브, 즉 관을 통해서, 즉 튜브를 통해서, 자, 튜브를 통해서 깁스 안으로 공기를 넣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럼 thanks to는 뭐뭐 덕택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will은 의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녀의 강한 의지 덕분에, 자, 그녀의 강한 의지 덕분에, 자, 깁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 깁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 여러분 keep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뭐뭐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그녀의 강한 의지 덕분에, 자, 깁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자, 그들의 피부를, 자, dry, 뭐 뽀송뽀송하게 하고요, 시원하게 하고요, 편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25번에, 자, people wearing을 저희가 명사 ing라고 하는데요. 이게 ing 명사가 아니라 명사 ing입니다. 네, 잘못 나왔네요. 자, people wearing, 자, 이걸 명사 ing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명사 ing는 현재 분사 ing가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때 현재 분사 ing 해석은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25번 역시 확인해 보시면 people wearing cast니까 깁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명사 ing, 자, ing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이때의 ing는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인의 뜻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새로운 발명품은 still, 여전히, come out은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발명품은,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keep ing는 계속해서 ing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만일 당신이, 자, 계속해서 make 하려고 한다면, 자, 여러분 make는 무엇을 뭐뭐 하게 만들다, things는 물건이니까 물건을 safer,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try to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면 자, 당신은 이미 자, join하면 뭐 함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발명의 즐거움과 흥분에 자, 발명이 주는 재미와 흥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27번의 if 이하는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아닙니다. 자,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아니라 직설법 조건문의 문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 과거형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27번 보시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다르죠. 자, 그러니까 27번은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이 아니고 직설법 조건문의 문장이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 문장의 형태를 저희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형의 문장 형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7번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 아닌 직설법 문장이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8번의 just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think of의 of는 about 뭐뭐에 관하여 around you 자, 당신 주변 즉 여러분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ask yourself 자,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 there is는 뭐뭐이 있다는데 better way 자,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28번의 way 뒤에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how와 선행사 the way는 같이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부사 how가 생략됩니다. 자,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 순서는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먼저 해석하고요. 수식받는 선행사를 나중 해석하니까 자, 선행사와 관계부사절 저희가 한번 해석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 자, 전문 다시 해석해 보면 자, 여러분 주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자, 괜찮으시죠?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as는 뭐뭐처럼 뭐뭐듯이 즉 토마스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there is 있습니다. 항상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가 7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